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정확하게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 일제히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유럽 증시는 이 춘계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입으면서 일제히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0.03%로 소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4,31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만큼 장중 흐름을 살펴보시면 오후장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들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국가 하나하나로 살펴보면 독일의 닥스 지수는 0.02%로 소폭 올랐고요. 카크 지수가 0.05% 오른 가운데 영국의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3%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경제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원유 선물 가격은 1.8%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면 장중 흐름 보시면 점점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다른 지역의 공급이 긴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렇게 반등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캐나다에서는 현재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과 연방준비제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5%, S&P 500은 0.3%, IT 중심의 나스닥은 0.6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는 16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날 예정인데요. 당초 양측은 지난 9일 1차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 도달에 실패했고 이후 지난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실무 협상 등을 이유로 회동을 연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2024년이 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밝혔으며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여전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며 노동시장 역시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원유 가격 반등에 힘입어 에너지 업종을 비롯해 기초 소재, 건설, 소매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부동산, 필수 소비재는 하락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50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행동주의 투자자인 인게이지드 캐피탈과 주주총회 투기를 통한 대리 투쟁에 나선다는 뉴스로 햄버거 체인인 쉐이크쉑의 주가가 오늘 7.8% 급등해 70달러 29센트에 마감되면서 52주 최고치에 올랐는데요. 인게이지드 캐피탈은 쉐이크쉑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회사에 큰 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 베어드가 리튬 가격 회복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288달러로 제시한 데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 기반의 리튬 업체 엘버말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오늘 8%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즉시 증시 폭락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금 그리고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마켓 라이브 펄스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총 63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대체 투자처로 금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꼽은 안전 투자처는 미국의 국채였으며 비트코인은 3위, 달러, 옌,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 각각 4위부터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설문에 응한 투자자의 60%는 이번 디폴트 위기에 따른 파장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보였던 지난 2011년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답했으며 증시 여파에 대한 전망은 기관들의 47.9%가 증시에 영향은 있겠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개인의 35.5%는 더욱 비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월 들어 뉴욕주 제조업의 활동을 보여주는 뉴욕 연방은행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전달 대비 42.6포인트가 급락한 마이너스 31.8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8을 대폭 하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경기 침체와 확장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는 5월에 53.1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28을 기록하면서 4월에 46.7포인트 상승해서 큰 폭으로 악화됐고 출하 지수 역시 40.3포인트가 하락한 마이너스 16.4를 기록해 전달에 37.3 대비 큰 폭 악화됐지만 6개월 후에 대한 기대치는 5월 중 9.8을 기록해 전달보다 3.2포인트의 소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4월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인 후 5월에 급락하는 등 최근 데이터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인 가운데 일반적으로 1년째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본 지출이 냉각되면서 제조업 부분에 대한 비관론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며 이 지수는 뉴욕주 소재 약 200여 개의 제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며 월 단위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호주의 금과 구리채굴 업체 뉴크레스트를 광업 사상 최대 규모인 17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뉴몬트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오늘 1.1%가 상승해 47달러 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몬트는 이번 M&A를 통해 세계 최대의 금 생산업체가 되는 동시에 청정 에너지 전환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구리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 거래로 뉴몬트는 약 500억 파운드의 구리 매장량을 토대로 연간 구리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크레스트 주주는 수정단 제안에 따라 보유 중인 뉴크레스트 주식 한 주당 뉴몬트 주식 0.4주를 받게 되며 주당 최대 1달러 10센트의 특별 배당금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4월 소매 판매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7% 증가이며 이어 4월의 산업 생산, 3월의 기업 재고, 그리고 전미 주택건설협회의 5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45이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홈디포를 시작으로 바이두, C-리미티드, 텐센트 뮤직, 터퍼웨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스트레티스 LTD, 그리고 킨드릴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과 함께 실적 발표 일정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상승한 채로 장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화학 섹터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화학 섹터 안에서도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잇따라 이 타이어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6.02%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37,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상승권을 잘 유지하면서 종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체크해보시면 12.23% 오른 5,23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넥센타이어도 6%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앞서 살펴봤던 금호타이어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6.66% 상승한 9,2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타이어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공급난이 풀리면서 차량 판매가 늘어난 동시에 운송비가 하락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전기차를 비롯한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 전략도 주요했기 때문에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증권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향한 전망은 더욱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전 공장 화재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증권은 이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고객사들의 생산 회복에 따른 OE 물량 증가와 함께 2022년부터 인상된 판가의 온기 반영과 추가 인상, 그리고 고인치 타이어 및 전기차 타이어의 비중 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6%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6%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드렸지만 12% 넘게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적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화학 섹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이 있는데요. 4.79%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47,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률을 잘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 주간의 수익률이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5.2%가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IRA 법안과 관련해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 건립 시에 미국산 철강과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발표한 영향으로 이렇게 하나솔루션의 주가도 탄력을 받았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에너지부 및 교통부와 협력을 통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와 미국 제조 및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국내 콘텐츠 보너스 규정의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국내 콘텐츠 보너스 규정은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등의 제품을 사용해서 건설된 시설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청정 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30%의 세액 공제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지침에는 이 태양광 시설의 경우에는 모듈과 인버터 등의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일 경우에는 이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중국산 태양광 셀이 사용이 되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81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더 우세한 모습으로 약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살펴보시면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이번에도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에코프로가 4% 넘게 추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76%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는 또 개인주들이 있는데요. 개인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5.37% 올랐고요. 넥슨게임즈도 5.76%로 5%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주들은 최근에 코인과 관련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리스크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증권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를 더 기대해봐야 한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국내 게임사들이 이르면 다음 달 중국 시장의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특성상 외교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경우에는 현지 시장에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판호 발급이 다시 막히는 등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눈여겨보셔야겠고요. 판호와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한 달 전 정도만 하더라도 반짝 급등했던 적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가 5.37% 올랐고요. 결국에는 45,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가운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넥슨게임즈도 마찬가지로 5%대 상승률 나타내며 5.76% 오른 2750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가운데 계속해서 상승권에 잘 머물러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적 호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넥슨게임즈는 지난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전반을 향해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신작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살펴드렸지만 이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의 호실적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진산업이 10.73% 올랐고요. 5,470원을 기록한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도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장중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장 막판에 들어서 거래를 마치기 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진산업,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한 주간의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3년간의 흐름 보시면 150%가량 오른 가운데 1년간에도 계속해서 상승권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디덴스가 29.94%로 상한가를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